2005년 3월 16일 저녁, 크리스토는 친구인 인게의 집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마리우스가 그녀와 연락이 안 돼 걱정된다며 확인해 달라고 했거든요. 여러 번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자 그는 이웃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동 현관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간 그는 노크를 한 뒤 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도 없어 이상함을 느끼며 문을 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에 있는 인계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물리치료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인계는 상냥하고 머리가 좋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했던 그녀는 대학원에 들어가 통계학을 공부했고 거기서 프레드라는 남성을 만나 사귀었습니다. 그는 머리도 좋고 운동도 만능이라 인기가 많은 남성으로 주변 사람들은 둘을 선남선녀 커플이라 불렀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프레드는 남아공의 유명 투자 및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는데 함께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인기와도 친했던 마리우스와 룸메이트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프레드와 인계는 둘 다 기독교 집안으로 특히 프레드의 경우 좀 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 혼전 순결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죠. 인계는 그런 그의 사고방식을 받아줄 정도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부모님께도 소개해 가끔 그는 그녀의 본가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2005년 3월 13일에도 그는 그녀의 본가에 갔고 둘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자취방으로 떠나는 딸을 배웅하며 어머니는 프레드에게 그녀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죠. 그것이 딸의 마지막 모습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5일에 프레드는 하룻밤 묵을 생각으로 인계의 자취방에 갔습니다. 다음날 그는 아침 일찍 참석해야 하는 강의가 있었고 그녀의 집이 대학교에 더 가까웠거든요. 16일 아침, 둘은 아침을 먹던 중 말다툼을 벌였는데 감정이 격화되자 인계는 자기를 사랑하냐며 울었고 프레드는 지금 관계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자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서로 흥분한 상태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편지나 문자로 대화하자고 말한 뒤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 인계는 2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썼고 오전 10시에 대학교로 가 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서먹한 공기가 흐르자 프레드는 이제 가봐야 된다고 말했고 인계 역시 좀 이따 수업이 있다며 둘은 헤어졌습니다. 이 뒤로 둘은 일정을 보내며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고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로 화해했습니다. 저녁 9시 무렵 프레드는 그녀에게 전화했는데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자 10시에 인계의 어머니에게 문자로 그녀에게 연락이 없었는지 물었지만 어머니 역시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죠. 10시 반에 그는 그녀의 집으로 출발했고 룸메이트인 마리우스는 인계의 집 근처에 사는 친구 크리스토에게 그녀의 집에 한번 가보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10시 35분, 크리스토는 집 안에서 사망해 있는 인계를 발견했죠. 현장에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 역시 없었고요. 그녀 무릎 위에 잡지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것을 보고 있다 뒤에서 불시에 기습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머리에 망치 같은 둔기로 인한 상처가 치명상이었는데 범인은 그녀가 사망한 뒤 칼 같은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많은 자상을 남겼습니다. 그 뒤 범인은 화장실에서 피를 닦았는지 화장실 바닥에는 피 묻은 수건과 무언가를 끈 듯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신발 자국이라 판단했죠. 집에서 없어진 물건은 주방용 칼과 공동 현관 출입구를 여는 리모컨, 그 밖에 돈이 되는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살해 후 행동으로 보아 그녀에게 원한을 가진 이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에 범인이 그녀와 친분이 있을 가능성도 높았죠. 범행이 일어나고 2주 뒤 카롤로스라는 범죄자가 그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단서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테이블에 놓인 DVD 커버에서 지문을 발견했는데 이를 범인의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무렵 그녀가 집으로 가는 길에 빌렸던 DVD였기에 그녀와 함께 있던 이가 범인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대여점에 있던 물건이라 여러 지문이 남아 있었지만 단 하나 그녀를 아는 이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남자친구인 프레드였죠.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운동화 한 켤레가 나왔고 그 신발이 화장실 바닥에 남은 자국과 일치한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그의 차에서 인계의 부모님이 선물로 줬던 장식용 망치가 발견됐죠. 경찰은 당일 둘이 싸웠던 것이 범행의 동기라 여기며 그를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모은 증거들만 보면 그가 범인일 가능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정에선 그 증거들이 모두 반박됐죠. 우선 중요 증거 중 하나였던 DVD 커버에서 발견된 지문을 경찰이 본만 뜬 뒤 대여했던 가게에 돌려준 것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변호 측 전문가에 의해 그 지문이 평면에서 채취된 것이 아닌 구부러진 표면, 즉 유리컵 같은 곳에서 채취됐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화장실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 같은 것도 피 묻은 물체가 바닥에 놓인 채 끌렸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다 보니 프레드의 집에서 발견된 운동화에선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행 흉기로 지목된 그의 차에서 발견된 장식용 망치에서도 인계의 DNA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한 전문가는 범행 흉기가 권총 손잡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레드는 인계가 살해됐을 때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녀의 집으로부터 50km 정도 떨어진 회사에서 일했다는 알리바이가 말이죠. 이에 대해 검찰 측은 3시 29분부터 5시 14분 사이에 회사에서 그를 본 사람이 없다며 이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상 가능하긴 했지만 앞선 증거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2007년 11월에 케이프 고등법원은 프레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여러 안 좋은 소문만 돌았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시작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소문이 말이죠. 언제나 그렇듯 소문이 진실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프레드가 2번 다시 인계의 살인으로 재판받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 2013년에 한 물리학 교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지문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평면에서 채취됐다고 결론 내렸기에 그 지문이 DVD 커버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만약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증거는 오염됐을 테니까요. 이 사건은 초동조사와 증거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 7명은 초짜들이었고 그들은 증거를 취급하는 데 있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지문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DVD를 가게에 돌려준 것은 정말 어이가 없었죠. 미숙한 대처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인계의 죽음. 나쁜 사람이 법의 심판을 피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늘의 심판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